안녕하세요.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어, 간밤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뭐 부딪히고 깨졌다. 드디어 이제 박살나는 관계 아니냐. 서로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나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재밌는 질문을 우리 이화여대 최문석 교수님께서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재밌는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나 이 사람들이 혹시 스큘린 페이스, 이 테스토스테론이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트럼프랑 그죠? 싸운 거 아니냐라는 이제 궁금증을 저한테 던져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한번 상황을 보면서 제 나름의 사견을 좀 여기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얼굴에 이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이제 나타난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얼굴뿐만 아니라 딴 데도 나오죠. 손가락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그런 데 나타나고 얼굴에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공격성이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른 데 나타나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얼굴의 공격형 여부는 이게 납작한 얼굴들이거든요. 뭐냐면 김범수 의장 카카오 이분처럼 요 눈썹 있는데 요 중앙 있죠. 여기하고 요 높이 대비 요 귀와 귀 사이에 요쪽 보시면은 이게 사각형을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이게 직사각형이 그어지는데 가로로 납작한 직사각형이 2대 1 정도로 나옵니다. 2대 1. 이 정도로 나오시면 상당히 공격적인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 양반들은 뭐예요? 이런 분들은 2대 1이 안 나옵니다. 한 1.7대 1, 1.758, 이런 7.75 혹은 1.8대 1 정도 나오게 되고요. 이게 좀 홀쭉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미의 기준상 상당히, 아름다운 얼굴, 내지는 황금 비율, 그런 거에 가깝다는 겁니다. 트럼프도 젊었을 때 사진 딱 보시면은, 요 위아래가 상당히 길어요. 말상이죠. 그러면서 요거 대비, 그죠? 이가 안 됩니다. 연예인급이에요, 이거는. 사실 연예인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 꽃미남, 이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분들, 뭐, 저스틴 비버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의 얼굴이라서, 많은 표수를 얻은 거가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아닌가. 뭐, CEO들 중에 잘생긴 CEO 리스트 하면 딱 들어가는 게. 근데 요 위아래가 길잖아요. 그죠? 이런 점들이 좀, 다르다. 그 매스큘린 페이스하고는 다르다. 그 사람들의 남성 호르몬이 폭발하는 거는 딴 데서 폭발하고 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브로맨스가 깨진 건 맞죠? 예, 근데 브로맨스가 깨졌는데, 근데 브로맨스면 사실 남자끼리 쿨하게 하면 막 벽돌해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싸운다면 어떻게 해요? 남자 대 남자로 그냥 쿨하게 다시 또 합쳐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의기투합이 되잖아. 남자들이 그 테스토스테론 비헤이비어가 남자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나르시시스틱 CEO의 비헤이비어가 아니었나. 나르시시스트 트럼프와 머스크의 허니문. 이게 깨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건데, 이 나르시시즘은, 남성성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얘기거든요. 뭐냐면은, 자기 애가 대단히 강한 겁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서스라는, 잘생긴 남자였죠. 그 신의 행동이 자뻑, 거울 속의 나 모습, 뭐, 이거 보면서 막, 너무너무 잘생겼어. 이러면서, 자기밖에 몰라. 그죠? 그러면서 연못을 막 바라보면서 밥 먹고서 맨날 연못 속에 비친, 물에 비친 자기 얼굴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잘생겼어. 이러면서 계속 푹 빠져 있다가 아무리 미인이 지나가도 눈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다가 그냥 지가 거기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빠진 자리에 피어난 꽃이 이름하여 나르시서스라고 하는 그 수선화가 되겠고, 거기에서 비롯된 그 정신병적 증세, 내지는 정신적인 태도, 이게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물론 이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밸런스 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나르시시즘의 어떤 스펙트럼이 있어가지고 정규 분포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자기애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누구나 자살 방지 기제로 나를 사랑해야지
안 죽일 거 아니에요, 스스로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 나는 너무 남 사랑해 하는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이러다가는 뭐 남한테 희생당해도 기쁘게 희생당하다가 죽거든요. 아니면은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되고, 만사 중용이 제일인 거다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쪽이 아닌가. 지나치게 잘생긴 사람들 저기에 교육이 잘못되면은 그쪽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기의 만빵, 자기밖에 모르고 에고센트리시즘, 못된 남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행동, 이런 분들이 나르시시스틱한지 아닌지 텍스트 마이닝 하면 나온다 하는 거 아시죠? 뭐냐면은 CEO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거 트랜스크립트 쫙 봤잖아요. 가지고 NLP 돌려요. 그러면은 그 하는 말들 중에 I, my, me, mine 해가지고 나로 꽉 차 있어 말들이. We, our, us, ours, ourselves 하게 뭐 우리를 말하는 게 없어요. 팀으로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밖에 없어요. 이게 자신감, 근자감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근자감은 우리 팀이 다 잘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보면 our, we 뭐 이러면서 우리는 great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me, my, I 뭐 내가 가진 그거가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론 간에 이런 거에 강한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책은 요 나르시시즘 다시 생각하기 크레이그 말킨 박사님의 책을 한번 꼭 보실 걸 권합니다. 하버드에서 정신과 그걸 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는 나르시시스트의 좋은 점은 뭐냐? 자기만의 세계가 확고해. 예. 그래가지고 매력이 있지. 너만의 세계가 예술가들, 그죠? 예술 피카소, 빠져 있어요. 내가 일단 빠져야 남도 빠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춥고 배고픈 걸 그 고난을 견뎌내고 그걸 자기의 세계를 이뤄내고야 말어. 물론 그러다가 쓰러져 죽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예술가로 일가를 이루신 분들 혹은 학자로 일가를 이루신 분들 나르시시즘 스코어 정말 높습니다. 특히 노벨상 받으신 분들은 10점 만점에 8점이라 그러죠. 나르시시즘 스코어가. 이게 9를 넘어가면 90은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는 소시오패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주변 사람 되게 피곤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간에 학자분들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예술가, 뭐 이런 쪽에서 자기 세계가 확실해가지고 인고의 세월을 춥고 배고파도 그리고 민주투사든 뭐 독립투사든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 남의 반대에 무릅쓰고도 어떠한 역경을 딛고서도 끝까지 성취해내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 뜻을 이루시고 이러시는 분들 존경스럽죠. 근데 나르시시스틱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긍정적인 쪽으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자, 에너지가 많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자기가 선한 이미지, 자기의 선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뭔가를 계속해. 피곤할 정도, 남들 같은 에너지 레벨 낮은 사람들은 지쳐 나가 떨어지는데 계속 뭔가를 합니다. 그쵸. 나도 강의를 하는데, 나도 지금 유튜브 채널 막 운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나도 이 나르시시즘 스코어가 높긴 높거든요. 근데 뭐 노벨상 받는 저런 분들처럼 높진 않더라고. 그렇고, 근데 어느 정도 나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고, 뭐 내가 하는 강의는 어느 정도 어떤 레벨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내 이름 석자 걸고 막 한다. 이런 거. 사업해도 이름 석자 걸고 하는 분들이 성공을 잘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르시시즘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머스크도 자기 사업 아이디어들 개발해가지고 인정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왜 투자를 했겠어요? 그 많은 돈을? 그 테슬라에다가. 그다음에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좀 미디어 바이어스가 있어가지고 트럼프 하면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란 거죠. 사실 열광하는 데는 백인 기저층 사람들 그 대다수가 열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의 그 카리스마 내지는 그 자기의 그 세계관 그걸 추진하는 그 똘끼 있는 추진력 그죠? 저돌적인 거. 네, 나르시시스트들이 저돌적으로 뭔가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내긴 해. 극복해낸 거야. 뭔가 어떤 그 반대가 있으면은 반대를 부딪혀서 뚫고 나가는 그 힘, 그 파워, 그 에너지, 그거가 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죠. 근데 나쁜 점도 있어요. 나쁜 점은 뭐냐면 에고센트리시즘, 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남의 공적은 인정을 안 해. 그러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소리를 많이 해. 제가 한 거는 별거 소용없고 너 빠져.
라고 이렇게 빠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공을 들이게 해놓고 나서 빠지라고 빼버려요. 그러고서는 자기만 상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속이 시원합니다. 예. 자기가 위대하거든. 쟤는 그냥 내가 뭐라 그러죠? 장기판에 그 졸병으로 그냥 갖다 써먹은 것 뿐이야.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내가 이 위대한 세계관에 의해서 구축을 하는데 너는 내가 그냥 졸로 갖다가 했던 그냥 별거 아닌 졸무레기밖에 안 돼. 라는 그 세계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을 띠고 도망갑니다. 한번 질려버리면은 평생의 원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갑질을 하는 거가 자기의 이름을 남기면서 이거는 내가 너한테 상처를 남긴다 하고서 나한테 개긴 놈은 이렇게 그 뭐랄까 쓴맛을 보게 해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일벌백계를 해가지고 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고. 나한테 잘못 보인 놈은 저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잘해야 돼. 그렇게 해서 군중들을 갖다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희생양 삼는 거예요. 그 좋은 리더입니까? 아니죠. 그리고는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 진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고통스럽게 아파 죽어도 그 앞에서 멀쩡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 왜냐하면 그게 또 딴 사람이 볼 때 되게 잔인하고 무섭거든. 공포감을 자아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벌백계를 해가지고 자기의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갑질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 줄 때 평생이 기억에 남는 그 주홍 글씨를 꼭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를 시켜주고 이런 걸 합니다.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은 소시오패스가 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표창원 선생 같은 분들이 범죄 수사를 할 때, 이거는 누가 한 거야? 이거는 딱 봐도 누가 했네. 라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그 범죄자들이 나르시시스트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시그니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고서 범죄 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스코어가 높은 사람들, 90 되는 사람들은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그 책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르시시즘, 이거는, 긍정적인 에너지도 있으니까는 저런 부정적인 걸로 가지 않도록 좀 막아주고, 가족들이 좀 막아주거나, 가지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도록 좀 승화시켜주자 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자, 머스크로 되돌아가서, 머스크도 직원들한테나 동업자들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많이 줬던 거 기록에 사실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냉혹하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이상 세계가 워낙 위대하시니까는 너 따위 것들 뭐 100만 명이 덤벼봤자 나한테 꼼짝없어. 하면 100만 명 좀 죽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갖다 죽여버려요. 누가 그럽니까? 스탈린. 그죠? 히틀러. 그죠? 많은 독재자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그 수백만 명 죽였어요. 유태인도 600만 명 죽인 거 웬만한 멘탈 갖고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틱 사이코패스들은 그걸 해버립니다. 또 지도자 위치에 가버리면. 지도자 위치에 그런 사람들 앉히면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앉아 있을까 하는 거가 문제가 됩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상처 준 거는 유명합니다. 사실 무례하게 상대방한테 TV에서 대놓고 You're fired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극히 무례한 거죠. 근데 그런 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심각한 나르시시스틱 디스오더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엔 텔레비 카메라에서는 그나마 내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비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도 그 정도면은 빙산의 일각, 수면 밑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갑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밑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리스트, 그 불미스러운 리스트에 이 사람이 꼭 올라가는 이유가 딱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 그러죠?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 왜? 그 나르시시스틱한 그 문제가 될 만한 저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영웅 취급을 받고 대통령 자리나 혹은 각종 지도자의 위치에 가서 저러고 앉았는가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난세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뽑힌대요. 예, 트럼프 올라간 거 보세요. 우리도 이제 지도자들 선거할 때 보면은 되게 나르시시스틱한 분들, 그런 분들을 갖다가
점점 더 많이 올리게 되는 거. 최근에 그 경제 양극화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신격화시키고 막 이러면서. 자, 근데 경제적으로 양극화되면서 오랜 세월 진행되면 왜 그렇다? 구조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얽히기 때문에 이 아비규환, 밑에 기저층 사람들이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그 해법을 딱 제시한다? 행정적으로 해법을 제시한다? 그 쿨한 그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꼭 나오게 돼 있고 구조적인 얽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부작용들이나 뜻하지 않은 이펙트들이 막 나와서 백약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소용이 없게 되고 그다음에 국회는 민기적되고 사법부는 제기등 못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되느냐? 사적 복수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만인 대 만인 간의 투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계약서상 뭐가 나와요? 누군가 이 지도자로 나와서 레비아탄 이런 것처럼 뭐예요? 이 나쁜 깡패들을, 주변의 깡패들을 너라는 그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가 나와서 다 좀 어떻게든 죽여줘. 그러면서 이 슈퍼맨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구제해 주길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탄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한 방에 속 시원히 모든 상황을 갈아엎어버리고 구출해내줄 슈퍼 히어로, 아이언맨, 배트맨, 뭐 이런 사람들 원하잖아요. 그게 지금 민생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저층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갈망하고 그런 영화들 많이 인기를 끌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난세에 영웅이 등장해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건 사실은 잡벅맨이란 거예요. 슈퍼맨이 아니고 잡벅맨. 뭐냐면은 이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이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관심을 받는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지 천부적인 재능으로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코스프레를 하는 거지. 내가 슈퍼히어로야. 내가 나만이, 오직 나만이 너를 이 위기에서 구출해 줄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뽑아라. 하면서 이제 막 나오는 거죠. 트럼프, 딱 맞죠? 그죠?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난세가 잡범맨을 부른다 하는 거고요. 사태가 더욱더 악화된다. 그것 때문에. 근데 잡범맨들이 사실은 또 일부는 괜찮았던 사람들도 있긴 있었거든. 뭐냐면은 그 온갖 반대와 역경을 무릅쓰고 끝까지 저돌적으로 돌파해내는 그 돌파력, 그죠? 그 에너지,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나폴레옹, 그 다음에는 줄리우스 시저, 그 다음에 한니발 바르카,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알프스 그 높은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탈리아를 침공해 들어가서 설마 저 알프스를 넘어서 애들이 침공하겠어? 그러고 띵까띵까 놀고 있던 그런 적들을 갖다 쳐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똘끼 넘치는 거지. 또라이가 아닌 다음에는 저기 넘어서 오진 못할 거야. 근데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 지극한 사람들은 또라이라고 내놓고 또라이 짓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더 관심을 받고 더 무섭고, 그거 사람들이 무서움, 그, 오어라 그러나요? 존경, 경외심이 들게 만드는 거가 그 기쁘거든. 그러니까는 그거로 그냥 정면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바라면서 한번 찍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넘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되옵니다 하는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그런 건데 부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막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깔아뭉개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반대하면서, 그죠? 그 뭐예요? 잘려나가거나 눈 밖에 나서 힘들어진 사람들 한둘이겠습니까? 얼어 죽은 병사들도 많았겠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가야 되는 거가 되는 건데, 알프스를 넘었겠죠? 근데 지휘하는 사람도 공감 능력이 만약에 너무 지나치잖아요. 온정적으로 하면은, 알프스 못 넘어요. 넘다가 지가 죽든가, 아니면은 제대로 못 넘어가지고 상대방한테 죽든가. 둘 중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매정할 때가 때로는 필요해요. 무서운 면도 있어야 돼요. 투표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나 머스크 같은 후보들을 무자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뻑에 의한 몰인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카리스마 쩌는 진정한 지도자다라고 찍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영웅 코스프레를 정말 잘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뽑힌 후에 난세를 더욱더 큰 세계 대전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런 케이스죠. 이게 600만 명 최소.
유태인만 600만 명을 죽인 거고, 나머지 다 하면 엄청난 희생을 시킨 거죠. 이 사람은 잘생긴 것도 아닌데, 자뻑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예술 세계, 원래 미술 하려고 그랬던 사람 알죠? 그러면서 정신 세계, 이런 거에 푹 빠져가지고, 이 자기의 이상형, 이런 걸 자기 혼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부축해내면서 막 썰을 푼 거예요. 그게 이제 연설하는데 또 귀재였다 그러잖아요. 이제 연설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또 늘어나잖아. 이게 스킬이. 강의하는 것도 스킬이 늘어나는데 뭐 대중연설, 연설을 오죽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서 스킬 발전시켜가지고 군중 선동을 해가지고, 나치, 그죠? 거기에 총통이 되고, 퓨허, 이렇게 되잖아요. 퓨허.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고 나서는 이제 세상을 다 망쳐버린 케이스도 있죠. 자, 다시 트럼프와 머스크의 만남으로 돌아가서요. 자뻑인 사람들이 서로 행동이 어떤가 보면은 유유상종이래요. 뭐냐면은, 나랑 비슷한 자뻑을 나는 좋아하게 돼 있어. 그리고, 금방 불탑니다. 너 안에 나를 발견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공통분모, 소울메이트 났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불길이 활활 탄대요. 근데 그게 얼만큼 오래되는가? 근데 금방 사라진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은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은 금방 실증 내고 딴 데로 옮겨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기 많잖아요. 나르시시스틱 하니까. 근데 연애하는 거, 그죠? 사귀는 거, 혹은 결혼 생활 이런 거가 불안정한 이유가 금방 실증 내고 딴 데를 쳐다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돌아서면서도 저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모르고 상처를 지독하게 남긴다는 거죠. 어떤 안중에도 없어요. 얼만큼 마음이 아플까? 근데 이제 보니 내가 사랑한 거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었을 뿐이었어. 그리고 나의 안 좋은 모습도 보이게 되네? 싫어, 빠이빠이. 바로 그 점이 싫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인정사정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 참 서로 간에 힘들어지는 건데, 이 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런 거가 아닐까. 자기 중심성 끝까지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된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트럼프와 머스크가 선거로 뭉칠 때부터 이제 쎄했거든요. 쟤네들이 둘이 다 나르시시즘으로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금사빠 둘이 이제 유유상종이 됐는데 언제 헤어지게 될까 궁금해서 이제 EMBA 원우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지난 학기에. 그랬더니 그 수업 시간에 대부분은 아무리 금사빠라 그래도 뭐라 그러죠? 4년 임기 동안엔 좀 얌전히 좀 잘 지내다가 임기 말에 레임덕 되면 돌아서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인정이 있지. 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일부 소수 의견은 쟤네 1년 안에 끝난다. 존경합니다. 이거는 노스트라다무스. 그래서, 물론, 저 둘이 저러다가 다시 붙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게 이제 앱슈타인 리스트라는 걸 까버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거는 영리를 건드려도 돌이킬 수 없는 걸 건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워낙 지저분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라서 기대도 안 하지만은, 이 리스트는 차원이 다른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성상납뿐만 아니라 뭐, 더 심한 것들까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 트럼프를 까고서 Have a nice day, 도널드 트럼프 이랬으면은 죽자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미 키멜 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토사구팽이라고 했는데 사실 일론 머스크 개국 공신부터 보신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당선 딱 그 발표 나자마자 그냥 접어버리고 그냥 자기 사업체로 갔어야 되는 건데 괜히 거기에 막 그 전당 뭐고요 그 대회에 나가서 막 이러고 뭐 이러다가 저 안 좋은 꼴 당하는 거 아닌가. 트럼프가 이 머스크는 어쩌면은, 세계 최고 부자니까 세계관이 AI 세계관 아닐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하는 의심도 조금은 해봐요. 뭐냐면은, 트럼프쯤이야. 그리고 선거와 민주주의쯤이야. 하는 생각을 하는 건가? 하면서 완전 뒤집어 버리고, 그로크 요즘 무슨 뭐 AI, 그 AGI 나오죠.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런 걸로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
라는 근자감까지 보태진 건 아닌가 살짝 의심을 해봅니다. 근거 없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스타링크까지 가지고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거 일개 사업가가 그때부터 좀 이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머스크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떵떵거리지만은 사업하시는 분들을 더 잘 아시잖아요. 뭡니까? 이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IRS, 국세청, 여기서 한번 세무조사 받아보실래요? 싫죠. 안 돼, 안 돼. 그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걸리게 될 텐데, 제가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뜩이나 도지로, 뭐라 그랬어요. 그 정부 효율부 해가지고 막 공무원들 갖다가 막 정리해고 시킨다고 뭐 전기톱 들고 설쳤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미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이 사람한테. 그 IRS에 있는 그 새 국세청 사람들이 저 사람 타겟으로 안 잡을까? 물론 IRS에 자기 사람 심었을 수도 있겠죠, 그 사이에. 근데 심었다고 쳐도 지금 몇 달이 지났다고 그 편들어서 뭔가 파워를 행사하겠어요. 제대로 될까? 업무 파악은 제대로 될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머스크가 더 걱정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면은 뭐 세상은 그 반대로 가더라고요. 김반꼴 기억하시고요. 또 정작 지금이니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테슬라 주식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가? 마침 14%가 지금 이것 때문에 떨어졌답니다. 들어가야 되느냐? 어우. 안 그래도 지금 뭐 얼마 전부터 막 50%가 급상승하고 있었거든요. 놓친 거 아닌가 했는데 혹시 지금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겁이 많아서 잘 모르겠고 알아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행운을 빕니다. 다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가 지금 이제 어떻게 털리려고 저러나 감당이 될 수 있을까? 뭐, 하여튼 겁 많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동영상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즐거운 컨텐츠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